젠슨 왕은 혼낼 때 관중이 없으면요 절대 혼내지 않았대요. 되게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요? 너무 인격 모멸적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프로젝트의 결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왜 이런 방향으로 갔는지 이거를 모두가 보고 같이 배우는 게 그 황해 분노라고 여기선 표현을 하는데 그 황해 분노의 목표인 거야. 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읽어볼 만해요.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AI 산업을 왜 엔비디아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주도하는 젠슨 황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게 제일 주된 거예요. 젠슨 황이 어떤 인간인가. 기술적인 얘기는 다른 기술적인 채널 가서 보시면 되고, 전 젠슨 황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리더라는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성공한 CEO들은 어떻다. 막 동기부여 채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성공한 CEO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뭐 성공한 CEO들은 감정을 잘 다스린다. 뭐 성공한 CEO들은 뭐 다른 사람을 잘 챙긴다. 뭐 성공한 CEO들은 어떻다.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주장들은 3차, 4차 자료잖아요. 그 사람이 일단 성공한 CEO도 아니고, 그리고 성공한 CEO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반화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공한 CEO를 어떻게 일반화해. 그들은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인데, 월급 CEO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회사를 일궈내고 한 분야를 이겨낸 사람들은 한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은 책이나 자서전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그들이 인터뷰한 좀 긴 대담 같은 거를 보거나, 그들과 일했던 사람들의 좀 후기록 같은 거를 보거나, 이게 제일 정확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리더십엔 정답이 없고 조직 경영에도 정답이 없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따뜻한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밑에서부터 너무 잘 챙기는 리더십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나쁜 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서 시키기만 하고 밑에 막 착취하고. 그러면 안 돼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래도 돼요. 된다는 건 이 조직이 돼요. 굴러가. 왜? 결국은 모든 거는 보스의 역량이야. 리더의 역량. 이 사람이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명확히 가야 할 길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뭐 친절한 리더십이든 화내는 리더십이든 막 착취하는 리더십이든 진짜 끝까지 이 막 고갈시키는 리더십이든 상관없어. 그 리더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성과는 나와요. 젠슨 왕이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어떤 입장이냐면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구글 같은 데 가면 되게 자유롭게 해 놓거든요. 놀 것도 많고 뭐 쉴 것도 많고 게임장 같은 것도 많이 해 놓고. 근데 엔비디아는요 그런 거 별로 없대요. 젠슨 왕의 머릿속에서 회사는 일하는 곳이고 집은 쉬는 곳이야. 회사에 와서 왜 쉬어? 회사는 일하는 곳이야. 이 실리콘밸리 안에서 젠슨 왕은 굉장히 아시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회사는 일하는 곳이야. 분명히 일하는 곳이야. 회사가 더 놀게 해준다고 좋은 회사야? 아니야. 회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야. 니들이 할 수 있는 끝까지 포텐을 다 끌어내야 돼. 할 수 있는 걸 끝까지 해. 근데 이거는 이것만 보면 되게 젠순왕이 착취하는 보스인 것 같지만, 뭐 착취하는 보스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 젠슨왕은 조직 전체를 진짜로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회사가 무슨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로 달려갈지, 그리고 지금 달려가는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이 회사가 진짜 망할 수도 있는 리스키한 결정까지도 하면서도 그걸 틀더라고. 실제로 젠슨 왕이 이 책에서 봤을 때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시작할 때 자기가 바꾼 것들도 있지만 자기가 설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보고 공부해 보다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이 책에서 보면 신경망 AI 쪽으로 바꾸는 거를 젠슨 왕이 크게 동의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좀 하고 갑자기 이게 미래다 하고 정한 이후에는 그냥 뒤도 없이 갔다는 거야.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젠슨 왕이 했던 게 밑에 모든 직원들에게 자기의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를 메일로 써서 나한테 다 보내라 그랬대요. 그때도 이미 회사원들이 10,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다 보진 못하지만 랜덤으로 골라서 무조건 읽겠다라고 했대요. 실제로 그거를 진짜 몇천 개를 읽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회사의 미래 프로젝트 방향이 또 정해진 거야.
그걸 통해서 AI의 미래를 실제로 선구하던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 직원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완전 AI를 선도하는 칩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거고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자유로운 CEO 같지만 아니에요. 젠슨 왕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잘못하면요. 그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못한 사람을 혼내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잘못한 사람을 혼내는 좋은 방법. 인격적으로 불러서 따로따로 1대1로 이런 게 좋은 혼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데 젠슨 왕은 절대로 개인적으로는 안 혼냈대요. 젠슨 왕은 혼낼 때 관중이 없으면요. 절대 혼내지 않았대요. 되게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요? 이거 진짜 뭐 너무 인격 모멸적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혼냄이라는 과정 자체가 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면 혼내지도 않았다는 거야. 이 사람의 프로젝트의 결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왜 이런 방향으로 갔는지 이거를 모두가 보고 같이 배우는 게 그 황해 분노라고 여기선 표현을 하는데 그 황해 분노의 목표인 거야. 화내는 것도 그러한 목표가 있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안 맞아서 엔비디아를 나가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도 젠슨 황 자체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대요. 왜냐면 젠슨 왕이 했던 모든 궤가 이 개인적으로 모멸을 주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게 다들 설득이 됐다는 거지. 젠슨 왕은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모두가 알았다는 거야. 잡스는 반대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서만 있을 때만 죽일 듯이 혼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잡스의 리더십도 솔직히 이상적인 리더십은 아니잖아요. 애플 관련된 책이나 자서전 같은 거 읽어보면 소시오패스란 말이에요. 솔직히 잡스가 더 심해. 잡스는 진짜 자기의 그걸 위해서는 평생 같이 했던 동료들까지도 내쳐버리는 사람이었는데 젠슨왕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렇게 인격 모멸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방식을 통해서 조직을 채찍질하는 데 굉장히 능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조직 자체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젠슨왕이 날 당연히 모르겠지 생각하는 직원이 근데 되게 오래 일한 직원이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 그가 직접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대요. 젠슨왕이 스스로 자기가 힘들었던 일과 역경에 부딪혔던 일과 뭐 일과 가정에서의 선택해야 됐던 일과 이런 거를 쭉 얘기하면서 "당신의 사표를 지금이라도 수리하지 않기를 원하면 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1대1 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아 나는 그래도 그만두고 싶다." 해서 그만뒀지만 그때의 젠슨이 자기에게 보여준 모습은 참 따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속해 있는 조직도 있지만 생각을 하는 게 전 이제 착한 리더를 믿지 않아요. 리더는요 착하고 친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민폐일 때가 더 많아요. 착하고 친절한 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밖에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슈퍼 아주머니한테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때 미용사분한테 식당에서 나한테 실수로 물을 엎지른 웨이터한테 이런 데 친절과 배려가 필요한 거지 저는 거대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친절과 배려 아니에요. 별로 필요 없어요.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가는 데에 이건 좀 친절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배려가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방향성을 가는 데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모진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리더예요. 모든 리더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해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리더는 가장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조직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모든 조직이 커가는데 손에 피는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리더십에 대해서 뭐 리더십 뭐 컨설팅 세미나 뭐 이런 데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리더는요 그냥 리더의 역량이 제일 중요해요. 리더가 그 조직에서 가장 멀리 보고 있지 않으면 조직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애플이 위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위기라고 믿진 않아요. 끝내주는 거를 당연히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애플은 조금은 위기입니다. 왜냐? AI 경쟁에서 지금 애플은 전혀 치고 나가는 게 없어요. 애초에 애플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든다기보다는 있는 기술을 깔끔하게 섞어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였지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다 쓰고 있긴 하지만 팀 쿡은 그걸 잘했어요. 좋은 상품을 잘 만들어서 잘 팔았어.
근데 이게 스마트폰 이후로 지금 AI 직전까지 이 한 같은 좀 발전의 세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는 그게 잘 풀리는데 이제 AI 이후로는 하나의 시대가 넘어갈 거란 말이야,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것처럼. 그럼 여기서부터는 진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리더는 그다음을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 방향성을 설득할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논리적인 설득이 됐든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줬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성공을 해서 재물적인 보상을 줬죠. 엔비디아에는 이미 경제적 자유에 이른 임직원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효능감이 있거든. 확신이 있거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뭐 자유로운 사내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주기도 하지만 젠슨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일이 쓸모 있는 일이라는 설득을 줄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젠순항을 보면서 그런 리더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첫 번째, 리더는 손에 피를 묻힐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리더는 조직이 망할 정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리더십 자체의 정답은 없다. 리더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지 아니 왜 리더가 됐다고 해서 그 놀라운 세상에서 특출난 사람들을 리더라는 카테고리 안에 왜 묶어? 세상에서 균열을 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건데 리더를 카테고리화할 수는 없어요. 그들을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 단 하나?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끝.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다면요. 리더십 컨설팅 이딴 걸 배울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나는 남들보다는 두 발짝 이상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는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성공파리 뭐 리더십파리 이런 강의를 진짜 싫어해요.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 그 사람들 이상이 안 돼요. 근데 거기다 몇백만 원씩 써요, 사람들이 돈을. 그럼 그냥 그 사람들 배불려 주는 건데. 스스로 커야 돼, 스스로. 스스로. 뭐 적당히 크려면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적당히 클 수는 있겠지만 균열을 내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커야 돼요. 리더십이라는 카테고리화된 학문에선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리더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어 쪼끔 더 얘기를 하면 조직이 썩었다는 게 참 위험한 게 본질을 잃어버린 조직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삼성이 위기인 것도 그거의 영향도 크고 조직이 썩으면 그 조직을 이끌 만한 본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위로 못 올라가고 비본질적인 거에만 충성하던 사람이 그 조직의 리더가 돼요. 그 조직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작 그 조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못 가고 이탈해요. 그리고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생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쓰러졌다, 무너졌다 쓰러졌다. 인텔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엄청난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뒷방 늙은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너졌다 쓰러졌다가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속에서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속할 수 있는 조직은 없어요. 무조건 조직은 무너져. 근데 대한민국은 이거를 강제적으로 지금 막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화되고 발전한 지 60 년, 70 년이 넘어가서 이제는 무너질 조직은 무너지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조직이 안 만들어지죠. 왜? 우리나라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만하면 그 대기업에서 인수하고 만들어질 만하면 대기업에서 특허 빼가고 뭐 되지가 않아. 그래 미국에다 팔고 엑시트하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당장에 대기업이 막 무너지고 하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린 무너지는 걸 견뎌야 된다고. 이걸 견디지 않는다면 진짜 끝난다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네요. 예. 지금까지 고얀 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리더에 대한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